악몽의 할로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급 가속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오늘 온종일 뉴스에서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이런 후진국형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네, 인재로 인한 사건이죠. 지금 뭐 세월호 이후로 이런 대규모 사건이 또다시 나타나게 됐는데 지금 이태원 실종 신고만 해서 지금 4020사건입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망자만 해도 153명이고 지금 위독한 사람이 24명이 더 있다고 합니다. 24명. 지금 이제 생명이 굉장히 위독한 사람이 24명이 더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자도 103명이죠. 자, 이렇게 지금 후진국형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사건 이후로 대한민국은 또 어떻게 되겠는가? 네, 우리가 지금 세월호 이후로 엄청난 1년 동안 굉장한 이 뭐 자영업뿐만이 아니고 경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지금 이태원에 놀러 가려고 하겠습니까? 돈 쓰러 안 가죠. 그래서 이것은 급격한 소비 위축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한은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금리만 올리고 있는 거죠. 자, 이 금리를 올린 것도 다음 이제 제가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금리 인상도 중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매우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래서 저 사진을 못 올리겠습니다. 사실은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아서 뭐 뉴스 기사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외아들 시신 마주친 모친 얼마나 지금 안타깝습니까? 오열할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게. 그리고 다른 사건도 아니고 압사 사건이에요. 압사. 네, 그래서 질서만 조금만 지켰다면은 네, 이런 사건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할로윈 비극, 애끓는 사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첫 번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원인. 자, 두 번째 뭡니까? 이유. 그 다음에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인과 그 다음에 이제 사건 이후 나타나는 우리가 경제적 이유들, 경제적인 네,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뉴스에 떠도는 이 사진입니다.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해요. 사건이. 이거는 지금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진을 뒤에 몰려있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누군가가 멈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멈췄다.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가 1번은 멈췄고 뭐 여성분이 한번 멈췄대요. 사진을 찍기 위해서. 뭐 지금 유튜브를 찍는 건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 밀었다고 합니다. 누가. 자, 이 멈추고 밀면서 어떻게 지금 엉켜붙고 그다음에 이 비탈길이죠. 여기서 누가 쓰러진 겁니다. 이 쓰러진 거는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쓰러졌다. 네. 그러니까 밀었다와 쓰러졌다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곳은 비탈길이기 때문에 균형을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누군가가 밀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연쇄적으로 다 엎어질 수밖에 없다. 쓰러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지금 이제 통로가 지금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보시면은 길이죠. 골목길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거를 항아리형 구조라고 합니다. 항아리형 구조. 항아리형 도로, 도로 골목길. 항아리형 길이라 그러고 이것을 또 뭐라고 합니까? 병목도로라고 합니다. 병목도로. 병목, 골목길, 병목도로라고 할게요.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게 탈출하는 곳은 좁고 중간은 어떻습니까? 네, 시작되는 곳은 이렇게 넓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곳은 이렇게 병목이 생기고 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밀려나가게 되겠죠. 그러다가 이곳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 비탈길이기 때문에 네, 쓰러질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11만 명에서 10만 명, 13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은 네, 지금 이제 집으로 가는 상황에서의 광안리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축제가 지금 광안리 불꽃축제예요. 광안리 불꽃축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네, 불꽃축제인데 여기서는 10년 넘도록 단 한 번도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예, 여기는 지금 이태원하고 버금갑니다. 이태원 버금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태원보다 밀집도가 더 높습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100만이죠. 네, 100만에서 150만입니다. 추정을 많이 하는 곳은 200만 정도가 초창기 때는 200만 정도 모인다고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100에서 150만 정도 모이는데 사건이 없어. 자, 여기서 사건이 없는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의 사건도 방지를 하셔야 돼요. 평지입니다. 평지. 자, 평지에서는 사람이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태원은 비탈길이죠. 누군가 조금만 밀어도요, 앞에 사람들 다 한두 명씩, 한 명이 쓰러지게 되면은, 그 다음 사람들 연쇄적으로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안리는 밀집도가 이태원보다 더 높지만, 축제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인명피해가 없는 이유가 바로 평지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사방이 오픈형입니다. 오픈형. 사방이 열려 있습니다. 열림.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비좁다고 하더라도 오른쪽, 왼쪽, 위아래, 뒤, 네, 그리고 바닷가 쪽, 모래사장 쪽으로 다 열려 있습니다. 빠져나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태원은 어떻습니까? 벽이죠, 벽. 이태원은 벽으로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이거 탈출할 통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안리하고 이태원 이태원은 사건이 났지만 광안리는 인명피해가 단 한 번도 없는, 사건이 단 한 번도 없는 이유가 되겠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이거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세 번째가 주최 측이 있다는 겁니다. 주체를 하는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주최 측이 있는 경우는 항상 지금 안전 요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팀들이 있어요. 항상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생했던 이태원 사고는 주최 측이 없어요. 자, 광안리에 있는 불꽃축제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주최를 합니다. 보통 시, 군, 구에서 축제를 주관하는데,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는 시, 군, 구, 동이라든가 아무런 주체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경찰 병력도 배치를 하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구급요원, 그 다음에 응급요원, 그 다음에 의료요원들이 배치가 안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주최 측이 있는 모든 공연이라든가, 우리가 보시면은 가수들, 우리 콘서트를 하더라도 구조요원, 의료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요원들이 다 있는데 이태원 사고는 없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만들어낸 인명피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지가 아니다. 이태원은. 자, 그렇지만 광안리 불꽃축제는 평지였고, 그 다음에 사방이 열려있죠. 오픈형이죠. 정말 이렇게 막 밀린다 그러면은 바닷가로 가면 됩니다. 모래사장으로 가면 돼요. 수심이 낮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태원은 그렇지 못했고, 주체적이 없다. 이태원 사고가.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부분들이 저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저는 우리가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 때도 지금 이제 수학여행 때죠. 세월호는 수학여행입니다. 이 수학여행은 뭡니까? 이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잘못 알고 있는데, 이거는 수학여행은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과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할로윈데이 같은 거는 이제 노는 거죠. 완전히 노는 거고. 그렇지만 정부가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었다라고, 공권력일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고하고는 좀 다르다.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는 것은 교과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놀러 가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세월호 때 어떻게 됐습니까? 소비 심리, 내수라고 하죠. 내수. 그 다음에 소비 심리가 1년 동안 얼어붙었어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장사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힘들어했습니다. 자, 이 효과가 저는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때는 금리 하락기였습니다. 금리 하락기 때 나타났던 부분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아무 생각이 없죠. 미국 달은 무조건 금리 올리고 있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사건이 터졌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지금 이태원에 놀러 가겠습니까? 이 분위기에서 누가 지금 축제를 하겠습니까? 이 분위기에서 누가 지금 놀러 가겠어요? 회사나 아니면 학교라든가 지금 단체라든가 놀러 못 갑니다. 욕 먹어요. 기업체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지금 회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급격한 내수와 소비를 위축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이제 급가속도로 피하기 힘들 것이다.
네, 저는 그래서 자, 지금 취약계층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좀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금리 인상은 마무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단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저는 이 이태원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